네, 왕엄수 다시 시작을 하고요. 여덟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인가요? 가물가물한데, 지난번에 했던 대화를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좀 보겠습니다. 왕엄수는 기본적으로 덧셈과 곱셈 이면에 있는 함의들을 생각해 보는 걸로 얘기들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세 가지 얘기를 사실은 크게 했거든요. 하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좀 팬시한 단어를 쓰면 조합론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하는 행위는 선택의 행위이고 곱하는 행위는 연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행위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요 얘기를 했던 게 있고요. 괜찮나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셈과 곱셈이라는 것 자체를 가령 어떤 기하학적으로도 재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령 어떤 두 수를 곱하는 것 자체를 어떤 면적을 구하는, 세수를 곱하는 걸 어떤 부피를 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꼭 첫 번째 관점, 조합론적인 관점과 꼭 어떤 대치되어야 된다는 거가 아닌 어떤 똑같은 거를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숫자로 주어져 있는 덧셈과 곱셈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관점으로 다르게 봐도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맨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덧셈과 곱셈을 유한번에 마무리를 짓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뭐 3분의 1, 4분의 1 더하는데 부호를 바꿔가면서 더하니까 순서를 바꾸니까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 만약에 어떤 무한번까지 더하면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네. 여기까지 관찰을 하고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학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이 시간은 너무 포멀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돌아가면서 좀 한 주 동안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보셨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일단 저부터 좀 먼저 좀 약간 인포멀한 얘기들을 좀 하면, 일단은 노인의 꿈 웹툰이 저는 이제 쿠키 구워서 보고 있는데 끝났더라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끝났고요. 이제 아마 한 달 정도 더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 무슨 소위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가장 어떤 조회수가 높은 그런 웹툰은 아니지만 너무나 저는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어떤 웹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본 어떤 부분들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왕엄수 자체를 준비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약간 스포일 아닌 스포일을 하면 노인의 꿈 어떤 웹툰 자체가 심순애 할머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정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라는 어떤 동기에서 미술학원에 등록을 해서 시작을 해서 실제로 어떤 삶이 다 하시고 실제로 웹툰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맨 마지막에 삶이 다 하시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떤 오히려 삶 중의 일상들은 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의 어떤 유지가 어떤 딸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순애 선생님께서 할머니께서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다 그렇지는 않은, 저희가 어떤 평범한 일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행되는 것들 보면서 저게 좀 우리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부분들이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있었고요. 근데 또 아울러서 또 어떤 생각들도 드냐면, 이제 저는 말 그대로 지금 젊은 연구자인 상황이잖아요. 굳이 어떤 세대를 가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이 어떤 저를 포함해가지고 당연히 가장 어떤 큰 고민들은 기본적으로 소위 이제 잡 스테이빌리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몇 년 이상 어떤 커리어를 쏟아부었고, 그리고 그 커리어에 대해서 사실 어떤 100%는 아니지만 예상되어지는 어떤 커리어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뭐 적지 않은 세월들을 이제 쏟아부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제 네이버드에 많은데, 이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어떤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되는 것들을 보고, 또 실질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커리어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하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년, 10년 전이라면 서울대 카이스트의 교수로서 임용이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경우들이, 제 개인의 의견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임용된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들이 다분한 경우들도 대학교에서 임시직은 고사하고 그냥 고등학교에서 자리를 잡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사실 좀 어이가 없거든요. 좀 약간 세대 갈등 쪽으로 좀 오히려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윗세대인 점이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윗세대 중에서 어떤 특정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거랑 기본적으로 연루가 되어져 있지만, 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좀 약간 세게 얘기하면, 아니, 당신들이 어떤 이 젊은 세대보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어떤 이 돈과 어떤 힘을 틀어쥐고 어떤 이 어떤 사람들의 노력과 어떤 그런 그 애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가치를 폄하하는 게 가능하냐? 물론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 불합리하지만,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1차적으로는 저도 지금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아빠가 곧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도 생각을 하지만, 좀 사회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 어떤 뭐 비난을 해가지고 바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리고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삶을 좀 살아야, 이 어떤 사회운동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정황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사실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연구자로서 뭐 어떤 연구 열심히 하고 논문 열심히 쓰고 뭐 내가 그냥 자리 잡으면 이제 속된 말로 장땡인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사족이 좀 많이 길었고요.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들 좀 하셨는지 나누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나누고 오늘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일단은 분위기를 환기하는 측면에서 놀라운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왕엄수에 나오는 그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니 조회수가 이게 천 단위도 안 되는 동영상을 누군가 보고 알아본다는 사실이 저 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비디오를 계속 해야 되나? 아 근데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좀 흥미로운 게 어떤 알고리즘과 검색으로 이것들을 보셨을지. 그러니까 뭐 그분도 수학을 좋아하시니까 그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수술의 채널의 그 영향력이 조회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구나. 어딘가에 이 알 수 없는 경로적 분할 수 없는 곳에 숨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한 주간의 생각은 주건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저도 사업을 줄여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전망이 좋지 않아서 줄여나가는 과정인데 고민이 좀 많지만, 그러면서도 미래를 위한 일을 또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것들에 대한 생각들과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제 수학을 좀 짬짬이 뭐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책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작은 일상 속에서 휴식이거든요. 잘하지 못하지만 그냥 한 페이지 펴요. 그냥 솔직히 그냥 좀 일하다 싫어지면은 그 수질 블로그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이 답가수 그거 올려주신 거 한번 쓱 보거나, 아니면 이제 드롭박스 같은 데 올려놓은 수학책들 꺼내서 한 번씩 보는데, 그게 위안이 되고, 막 수학적인 공리를 만들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만 공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도 공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약간 자연수와 정수와 막 이렇게 수체계 사이에 빈틈이 있는 것처럼 그 사이를 메꿀 공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 세대 간에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연산 구조를 만들거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공리, 약속할 수 있는 공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약간 그 상상에 가까운 그런 그냥 약간 인문학적인 향기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그 가끔 그 채널 분들 포함해서 저한테 지금 수질 채널 여기서 누가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찔러줄 때가 있어요, 링크들을.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이제 제가 8월 달에 한국 갔을 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오르비라는 사이트에 링크를 하나 찔러줬는데, 하는 얘기가 어차피 수학 얘기는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채널 완전히 개꿀 채널로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흉화 그 썰풀이 하는 얘기하면 재밌다, 그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수가 어떤 몰리는 거는 아닌데, 뭔가 아는 사람들은 좀 아는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고, 근데 그 안에서 좀 보편적으로 좀 볼만한 게 그 왕엄수랑 닭가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누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요즘 채널에서 하는 걸 다 챙겨보고 있는데 사실 왕엄수 덧셈 고셈 말고는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이라는데 왜 나는 이걸 봐도 전혀 발견도 못하겠고, 근데 그러면서도 저번 주였나 왕엄수에서 이 급수에서 양수 음수만 그 순서만 바꿔도 이게 0보다 커질 수도 있는데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속에서 그 뭐 인생 계획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제 인생의 값을 양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고민이 제가 있는데, 아까 이유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사회적으로 사실 이제 어떤 합의되는 혹은 이제 공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면 역사적으로 사실 그런 순간이 없죠. 실제로 그래서 나라가 망한 적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개개인이 그런 애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꼭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 인 것 같아요. 내 어떤 저희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색깔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내 어떤 그 나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국민으로서 목소리는 낼 거지만 사실 내 삶이 먼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특히 대학생분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어떤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채널 운영을 하냐면, 기본 대전제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전제들이 있어요. 예전의 경우는 그랬죠. 예를 들어 10대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소위 나쁘지 않은 대학에 가면 그래도 인생이 좀 더 괜찮아질 거야라는 그런 전제, 그리고 공부들을 어떤 것들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주어질 거야라는 그런 전제들을 중에서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불공정 불합리의 정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전제라고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한국 사회가 지금 잡혀 있는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적으로 실질적으로 사기꾼과 기만하는 것들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많이 이미 어떤 선을 넘은 선까지 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상 뭔가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세대 간의 어떤 갈등과, 그리고 어떤 그 클래스를 저희가 계층을 나누잖아요. 똑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누가 뭐를 얼마나 갖고 있고, 이런 모든 정서들이 그 굉장히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는 거랑은 거리가 굉장히 먼 정서로 이미 많이 왔고, 또 지금도 그쪽으로 어떤 무한대를 향해서 뻗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그 공리를 개개인이 세울 수가 있잖아요. 나는 어떤 공리를 가지고 살아갈까가 있는데, 특히나 그러니까 이건 제 입장입니다. 그 저는 그 일단은 정체성으로서는 그 수학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이, 혹은 내가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물론 좋은 수학을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수학이 수학으로서 인정받아지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중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분명히 좋은 어떤 수학들이라는 게 있고, 그 방향을 저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저는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스스로를 수학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의 정서가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생각의 어떤 자유로움을 허락하는 학문이라는 것들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게 내 생각의 어떤 자유로움을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개인의 입장에서 이 공부의 보상들이 적지 않음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널의 영상들을 기본적으로 올릴 때, 만약에 제가 이 채널에서 조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조회수를 기본적으로 한다면 영상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한 10분도 사실은 길어요. 한 5분? 그리고 사실 요즘 쇼츠들이 되게 유튜브에서 뜨죠. 그래서 1분 이렇게 해서 조회수를 높여서 뭐 거기서부터의 어떤 보상들을 기대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애시당초 아니고, 그 굉장히 적은 어차피 수학 얼마나 솔직히 신경 쓰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도움들과 어떤 그런 생각의 어떤 소스들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제대로 제공해주는 소스들을 토대로 해서 뭐를 주고 싶냐면, 보상으로서 하나는 학위로서의 보상을 주고 싶어요. 명확하게 여기서 학위로서의 보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 작업들을 하는 건데 10대 친구들 중에서 어떤 그 소위 이제 단순히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한 정서가 아니라 내 삶을 살기 위한 정서로서 보상을 원할 때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느냐. 그리고 40대, 50대, 60대 분들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커리어를 끝내고 새로운 커리어로 가고자 할 때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이니 무슨 AI니 하는 이런 시대에 새롭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 어떤 보상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학사, 석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사 그 이상을 꿈꾸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보게 해야 되느냐의 기준에서 이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레코드라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채널이 어떤 굉장히 큰 채널은 아니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기만하는 정서로 이것들을 만들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들을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학위로서의 보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이 공부를 토대로 돈을 벌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단톡방에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스타트업 같은 걸 해보고 싶은 정서가 어떤 뭐 내가 저 일확천금을 벌어보고 싶다 이런 정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제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 해결력에 대한 연습들을 참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에 접목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해나감으로써 사람들이 아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끔 하고 그리고 그 어떤 보는 어떤 과정에서 아 이게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저는 그게 되면 이 채널을 잘 운영하는 거라고 현재로서 마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어떤 제가 감수해야 되는 거는 좀 그런 몫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얼굴을 내놓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그 빌런으로 드러나면 요새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더라. 그런 어떤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있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가 수학자로 살아내야 되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지금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저한테는 주업이 아니라 어떤 부업 내지 어떤 그런 정도의 활동인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성격도 있지만 이 어떤 방향들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그런 고민들이 사실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서 실제로 동의를 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사실 실망을 끼쳐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민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수고랑 에너지가 적지는 않은데 과연 이게 그런 어떤 보상들이 실질적으로 따라오겠느냐. 어떤 이게 어떤 경제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보상들이 따라오겠느냐라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례가 실질적으로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하는 과정에서 되게 회색지대에서 애매하게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중에도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어떤 분들이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 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는 가는 거는 같다.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 어떤 삐걱거림들이 적지는 않지만 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이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사람을 돈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가장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아, 이 방향은 분명히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왕엄수나 사실 닭가수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건데 쉽지 않아요. 정말.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정도이고 특히 학부생분들은 응원하고요. 그 어떤 이 전제들에 대해서 의심하시고 어떤 이런 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어떤 기본 어떤 전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내 색깔에 맞는 것들 어떤 이제 잘 찾으셔가지고 길게 어떤 추구하실 수 있기를 기본적으로 바라고요.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하실 거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지난주서부터 계속 그 현재 해결해야 되는 논문이 잘 되지가 않아서 사실 마음이 여유가 많이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왕엄수 이 시간이 좀 저한테 휴식 같은 시간, 잠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진짜 빈말이 아니라 좀 제가 하고 있는 이거 좀 벗어나서 저도 뭔가 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좀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취미가 있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어서 이렇게라도 환기를 하지 않으면 아 진짜 미치겠다 약간 이런 상황인지라 그냥 솔직히 고백을 하면 지난주에는 진짜 연구가 제 뜻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심히 괴로웠던 한 주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주저리 약간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 같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잠시 환기를 또 하고 내일도 힘을 내서 저는 또 제가 해결해야 될 그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바램은 제가 이렇게 힘도 얻고 조금 수학적인 어떤 사고하는 능력도 좀 길러서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10월인가 11월에 직문수 3기를 모집한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던 것 같아서 거기에 참석을 해보는 게 우선 저한테는 첫 번째서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한번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왕엄수도 하고 또 지난 전기수의 직문수 좀 수업을 좀 들으면서 새롭게 열리게 되는 직문수에 좀 참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나름의 또 목표를 가지고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직문수 공지할 거고요. 아직 세부 사항이 한 가지 더 정해져야 되는 게 있을 것까지 정해지면 아마 곧 공지를 할 것 같고요. 좀 형태는 좀 그럼에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어떤 육아랑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거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그 연구에 대해서 그냥 연구자로서 한마디를 그냥 하면 그냥 한 개인의 어떤 연구자로서요. 좀 그 정서를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좌절스럽고 짜증나고 절망스럽고 그 온갖 사기꾼 중그 안에서 다 경험하고 어떤 그 굴곡들이 계속 있는데 그것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객관화가 되는 순간들이 생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어 펀딩 어플리케이션을 쓴 거랑 어떤 그래도 1년 동안 이제 구르고 나서 다시 썼을 때 뭔가 쓸 게 달라진 것들을 발견한다던가 예컨대 그리고 좀 뭐라고 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기꾼 증후군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 어쩌라고 그냥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다가올 때 그냥 딱 좀 차단하게 되는 어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바뀌는 그 어떻게 보면 흑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좀 괜찮아지는 그런 마음들도 경험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래도 또 땅바닥에 처박혔다가 좀 그 과정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좀 원래 그런 삶이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삶이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타임 플렉서빌리티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엔 내가 한없이 게으른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뭔가 한없이 많은 것들을 과로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때로는 이제 주말에 앉아가지고 약간 투덜대는 정서에서 할 때가 분명히 생기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네, 뭐 인생이니까. 애매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혹시 수학 초반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오늘 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없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제 한 주일 단톡방을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대충 스킵하면서 보다가 이제 그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 저출산에 대해서 한국의 미래 그 서울대 교수님 그 유튜브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클릭해서 이게 보게 됐거든요. 물론 뭐 늘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한번 좀 그 조금 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수학 공부하듯이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어차피 수학은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수학 대신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러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새로운 해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어젠지 아젠지 보니까 새로 출생하는 가정에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 뭐 집을 어, 집이 없을 경우에 특공을 해서 우선 혜택을 주겠다. 몇 월 출생 이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런 뉴스를 볼 때는 제가 그냥 그러나 보다 했어요. 어쨌든 정책 입안자들이 이거저거 생각해서 뭐 최대한으로 국가의 자산으로 또 미래 세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 수고하고 뭐
뭐 어떻게 잘 쓰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뭐 또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번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교수님의 인식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실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 서울대에서 인구학인지 뭐 하신다고 소개한 걸 봤는데 정책 입안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망했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정책 입안자들이 늘 생각하는 게 미래 세대를 어떤 한 인간의 삶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노동력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부터 나오거든요. 우리가 늙어서 우리를 뒷받침해 줄 세대를 얻는 관점에서 태어나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을 주겠다. 언제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제가 좀 항상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이분도 그 관점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 세대 노동력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메꿀 거냐. 노인들은 오래 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대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어린데 세대 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관점밖에 가질 수 없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다음 세대가 끊어진다고 하지만 흑수저의 세대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아주 엄밀하게 뭐 층을 따지고 보면 사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자기들은 잘 살잖아요. 어떤 상위 그룹들은 결국은 서민들이 그 사교육이나 주택 문제나 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 이제 원인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돈을 쓰겠다 계속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유일한 이게 지금 해결 방안인데 사실 어떤 다른 나라 보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도 저출산으로 그렇게 헤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기를 안 낳냐. 그러면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핍절하게 가난하고 먹을 떼거리도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다 많이 낳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왜 안 낳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세대 간의 의식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젊은 세대의 의식과 저희 의식은 완전히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고 그리고 어떤 가정에 대한 인식 자체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저는 참 많이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 그리고 자녀 그게 어떤 주부로서는 사실 전부 다였어요. 자기 삶의 전부 다가 어떤 가정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내가 어쨌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을 다 해야 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자녀가 독립하도록 도와야 되고 어떤 자신의 삶이라는 건 그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생존의 세대였기 때문에 본인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저희만 해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세대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은 자신이고 또 가족은 가족이지 내가 가족은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도 하나의 그냥 가까운 이웃, 내 자녀도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이웃. 그래서 굳이 나와서 내가 고생을 하면서 이 아이를
책임질 이유가 있나? 이런 관점이, 의식의 관점이 저희 세대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부분이고, 그런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면 계속 해법은 돈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선 본인이 행복해야지,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무 생각이 없어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라,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인류가 이렇게, 인류가 내려온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니까 지금 이 세대까지 내려온 건데, 지금 끊임없이 가족을 가져라, 자녀를 낳아라, 2세까지는 얼마를 줄게,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3세부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늙었을 때 누가 나 돌봐줄 거야. 지금 어른들이 그 생각만 하니까 젊은 사람, 젊은 세대랑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본인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쩌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정미경 선생님도 연구도 힘들고, 또 유초 선생님도 지금 이 일을 갖다가 이렇게 점점 좀 줄여가면서 다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정말 생존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잖아요.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애쓰시는 것을 이제 이 나이대에 보니까 이렇게 부모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그냥 한 노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뭐 노인의 꿈도 이제 종료됐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한번 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노인으로서 보니까 젊은 세대가 참 짠한 거예요. 마음에서 짠하고, 뭐 저희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또 살아왔는데, 또 젊은 세대는 어쨌든 자기 가정도 이루기가 힘들고, 뭐 자녀는 정말 거의 사치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거든요. 사실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힘들긴 하지만, 힘든 걸 한 일이라고 봤을 때 그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은 제 생각에 수학적으로 한 만은 될 것 같거든요. 한 만 배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관점은 그래요. 정말 아이가 자다가 깼을 때 그 얼굴을 보는 것과 자신을 보고 한번 웃어줬을 때, 그리고 크게 아프다가 정말 나았을 때, 정말 온갖 인생을 다 경험시켜 주는 게 자녀거든요. 부모를 통해서는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자녀의 그 일생을 뱃속에서부터 정말 성장할 때까지 다 보는 게 부모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라올 때 자신을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양육을 받고 커왔기 때문에. 근데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24시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저는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그 자녀를 대하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고, 정말 그 자녀를 얻지 못한 사람하고는 어, 자녀가 없는 사람 어른이 아니다 하는 말이 그냥 빈말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거기서 어떤 큰 싱크홀처럼 사회가 구멍이 나버린 거잖아요. 아래 세대가 완전히 구멍이 나서 뭐 이거 어떡할 거냐, 한국은 망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서민 가정만 망한 거지, 위세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뭐 지금 어떤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다 자기 살 거 마련해 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결국 정책 입안자들도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잘 살려면
그 밑에 클래스의 자녀들이 다 나와서 노동력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자기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도 약간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그 이어지는 것을 생각했을 때 누구나 똑같은 한 사람의 인생이고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봤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많이 실망한 게 이런 분 정도 같으면 정책 입안할 때 상당히 이렇게 말이 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노동력으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아, 시각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분이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이 결국은 쓸모에 있는 건가? 그 장기판이 졸로 보는 거잖아요. 다 쓸모라는 거는 다 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 누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한 것이고 그 자녀를 키울 때 행복은 고생의 만 배나 되는 기쁨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봤고, 이제 제가 한 사람의 이제 노인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넘치는 게 저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님을 모시고 살 때도 정말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야 되고 누워서 주무실 때까지 모든 촉각과 신경이 다 이제 노인한테 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고 나니까 24시간이 다 이제 오롯이 본인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남은 날들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이제 이 시간은 정말 제 평생에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정말 이제 오롯이 혼자서 이 시간을 이제 잘 보내야 되고 정말 단정하게 잘 지내서 나중에 제가 눈 감고 이 땅에 없어졌을 때도 좀 지저분하게 안 살았네. 적어도 이 소리는 내가 안 듣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나 어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나 혼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너무 힘이 하나도 없고 제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제가 사회에서 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제가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서 안타깝다. 제가 이번 일주일에 느낀 것은 그것이.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뭐를 하냐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 공부들을 합니다. 그 안에 수학이 있으니까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 어떻게 수학을 공부를 할 생각을 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기회가 좀 됐기 때문에 수학을 좀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이전에도 조금씩 했지만 아는 거는 없고 그냥 앉아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냐. 그래서 제가 덧셈과 곱셈을 공부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좀 그런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덧셈과 곱셈을 공부하는데 재밌습니다 하니까
좀 이해가 된다는 이제 표정으로 이게 억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불과 얼마 전에는 누가 그렇게 말하면, 노인이 그렇게 내가 덧셈과 곱셈을 하면 무슨 노인 학교 가서 하듯이 좀 그렇게 저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뭐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왕엄수를 하면서 덧셈과 곱셈이 얼마나 내가 모르는 깊은 세계의 시초가 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제 저는 그런 걸 조금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런 걸 조금 알게 됐고, 앞으로도 좀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돌아오면서 기뻤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오늘 필요하면 수학 얘기보다는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더 하다가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도 지금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좀 공유하고, 혹시 다른 분들 있으시면 더 좀 얘기들을 좀 듣고, 시간이 만약에 다 되면 오늘은 수학 얘기 더 안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왕엄수와 닭가수를 어떤 이제 만들었을 때 생각은,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쓸모를 설득을 하기는 해야 돼요. 뭐 이걸 배웠을 때 이거 배워서 얼마나 요긴하냐가 필요 조건이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 사람을 어떤 사회의 어떤 기능적으로서 노동력으로서 보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노동력으로서 편입되면서 얻게 되는 자존감과 또 자신의 어떤 위치도 사실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닭가수는 일단 좀 약간 번외로 치고 왕엄수 쪽으로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수학 초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냐면, 저는 이거는 어떤 옳고 그름의 부분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름으로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중요해요. 저는 제가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현재 제 어떤 나이 세대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해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가족보다 저는 제가 중요하고, 만약에 저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족이 되었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본인의 행복을 저당 잡아서 뭘 하고 있으면, 제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뭐라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관이 용납이 안 되는 어떤, 그러니까 약간 세대 차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은 이 사람이 행복하냐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희생하면서 어떤 것들이 굴러가는 어떤 구조가 된다면,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보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어떤, 적어도 제 어떤 부모 세대가 누리는 것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식, 그리고 공동체 중에서의 나 자신의 어떤 부분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근데 제 세대는 그거를 공감하는 세대는 아닌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그 40대만 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50대 후반 그리고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사실 딱 두 가지 고민들을 실제로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어떻게 남은 삶 가운데 먹고 살 것이냐가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커뮤니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세대로부터 가족들이 소중했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대체제가 없는 거가 좀 더 가까운 가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체제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없는데, 하나가 교회, 하나가 불교 정토, 어떤 그런 정토회 같은 그런 거 있죠. 어떤 그런 것들이 왜 종교 쪽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소위 어떤, 저는 약간 마을 이장님을 토대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나는데, 이게 그게 꼭 좋다라는 정서라기보다는, 그거 외에는 이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성격의 커뮤니티가 부재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어떤 각자의 생각과 이 어떤 그 가치관이 다른 가운데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화합되는 어떤 장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딱 하나인데, 전국 노래자랑.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종교의 어떤 색깔을 띠는 거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지역의 색깔을 띠는 게 아니면,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정서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만약에 돌아볼 시간이 있고, 시간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들을 오히려 지금 사회적인 어떤 해온 경험들로부터, 사실은 생각의 소스들 자체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고 어떤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소스는 많은데, 커뮤니티의 부재,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수학을 토대로 이 닭가수와 왕엄수와
그리고 이 직문수를 토대로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어떤 대화의 어떤 끝에 등장하는 게 그러므로 어떤 방식의 생각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체주의 내지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는 내 생각의 방식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 방식으로서 어떤 것들을 보는 거가 사실은 보편성을 담보하는 생각의 방식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각의 방식으로서 저희가 지금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도 내 관점으로 오히려 바라봐야지만 오히려 어떤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긍을 하고 클릭할 수가 있다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나이 드신 그 전 세대 분들한테 필요하고 가치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어떤 이 지금 설계의 어떤 관점에서 나는 앞 세대라고 하더라도 나는 개개인의 행복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그 개개인의 행복들을 개개인이 정립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공리들을 벗어나는 세계관이 필요한데, 근데 그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 사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어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는 오히려 이제 수학 같은 매개체들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건강하게 얘기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어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그 소위 그 각자 입장에서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실 이제 수학이 참 그게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알고 모르고 이게 다른 사람들 판단받는다는 소재의 어떤 이유를 제외하고는 사실 알 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같이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가 얻어갈 게 있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수학이라는 매개체는 각자의 생각들을 존중받으면서 그 가운데 내가 뭔가를 알아가고 또 실제로 그게 쓸모가 있을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다음 10년 동안에 어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쓸데없는 지구상에서 100명도 안 읽은 논문들 열심히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 소중한 가치일 가능성도 높겠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삶의 커리어를 미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그래도 그 소위 이제 네임밸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학교에 교수로서 가는 거에 어떤 있는 거에 이유가 저는 딱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당연히 돈벌이고요. 가정을 꾸렸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근데 다른 하나가 되게 웃기게 뭐가 있냐면, 사실 저는 이런 게 상관이 없거든요. 어떤 직위나 이런 게 저한테는 그렇게 가치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는 사람이 미국에서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본인의 자존감이 되는, 이게 되게 웃기는 약간 이유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어떤 단순히 어떤 뭐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그 정상적인 수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있는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내가 그 논문을 잘 써서 그것들을 신경 쓰는 수학자들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미국의 저 대학의 교수한테 배우고 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이게 자존감을 주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사실 이 가운데 사실 그 안에서 뭐를 형성하게 되냐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할 때 그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건강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해 놔야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이제 그 제도권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들과 성격들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소위 이제 그 쓰레기 같은 뉴스들 유튜브나 어떤 카톡을 통해서 도는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음지에서 도는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도권에서 그 명확하게 비판을 받으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 것들이 그런 형태를 띠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커뮤니티가 앞으로 10년 동안 확대되는 데 있어서 컨트리뷰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멀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가령 허인우 선생님의 채널을 포함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직문수 같은 거를 운영을 할 때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 주고자 하는 게, 이거는 내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정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어떤 내가 지금 이 채널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수학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이런 역할도 훨씬 더 잘하는 커뮤니케이터들한테 어떤 격려를 주고, 또 실제로 이런 어떤 활동들 토대로 건강한 커뮤니티들이 커지도록 기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한테 이런 지금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게 의미 있게 뭔가 얻어가는 게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어떤 그 이상은 내가 사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 약간 고선에서 사실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기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이런 왕엄수나 이런 시간들이 어떤 기존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그 성공의 어떤 가치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통은 이제 연구자를 성공을 얘기할 때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의 어떤 교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도 다 수단과 도구, 어떤 도구에 지나잖아요. 오히려 이것들을 토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냐. 나는 10년 동안의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이 건강한 커뮤니티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학위가 되었든 경제적인 보상, 어떤 사업 이런 게 되었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행복으로서 가장 존중받는 근데 이제 그 공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실력과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어차피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그 어떤 건강한 구조를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 과연 정말로 어른 세대들한테 이거를 설득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절망스러워요. 솔직한 정서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예를 들어 직문수나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강없이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른 세대들이 직문수 들어오냐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세대에 되게 선별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경제적인 의미에서가 되었든 사회적인 지위의 의미가 되었든 그러니까 정말로 그, 그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어떤 중위층 이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의미 있게 받고 그게 어떤 선순환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될까? 사실은 이거는 제 개인의 어떤 활동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어떤 에너지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좌절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약간 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실제로 바뀌면 좋지만 그런 지향점에서 하지만 그건 제가 사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타이타닉에서 그 침몰하는 배에서 그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냥 운전하다가 뒤지는 거죠. 거기까지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거기까지만 주장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제 자식이 이 레코드들 볼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 아빠가 이렇게 살았다. 저는 그거면 잘 살았다고 현재로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약간 제 관점의 얘기지만 제가 연구자로 살아가는 여기서 참 좋게 생각하는 거는 역설적으로도 타임 플렉서빌리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어떤 제도권에서 어떤 연구들을 하면서 그 당연히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것들을 제 네이버드에서 알겠지만 제가 제 할 것들을 하고 있는 한 사실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미국에서의 그런 정서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한국만 해도 사실 제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잘 들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더 나아가서 이 타임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이유가 되고 근데 그 대신에 포기해야 되는 거는 퇴근이 없죠. 근데 그거는 제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들로 지금 이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레코드 남겨놓는 게 나중에 어떤 분들께 의미가 있을지는 솔직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솔하게는 남기는 약간 그런 정서에 가깝고 그리고 제가 정답이라는 정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선택들을 한다에 가까운 정서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주의를 취향 어떤 이제 지향하는 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어떤 이제 지향점이 어떤 이런 생각에 되게 얕게 공감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들을 각자의 생각들을 깊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그 형태로 이런 어떤 활동들이 그런 의미에서 늘어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너무 회색지대에서 애매한 것들이 많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요. 그 그래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하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바뀌어가고요, 생각들이. 그리고 제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도 어떤 서 있는 데가 달라지면 또 바뀌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참 애매하기 그지 없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제 또 사족이 너무 길었습니다. 혹시 또 하신 생각들이나 어떤 또 나누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오늘 좀 자유롭게 나누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계속 들으면서 이제 사실 같은 생각인데 조금 관점이 다르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말을 켰고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수학적으로 일단 생각을 할 때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왜 0으로 나누면 안 되는지 모두가 약속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학 초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저렇게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정책에도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문제만을 지적하고 대안도 없이 그렇게 저도 사실 그 정서가 되게 커요. 제가 그 지금 대학원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진짜로 KDI나 국회 도서관을 가면 수많은 논문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예요. 문제 해결 논문이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지도 교수님 다른 한 분이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책이 나왔다고 보내주셨는데 전 이 책 보고 솔직히 이번 주에 되게 감동했거든요. 이게 한국 자본시장의 이해라는 책인데 한국 자본시장의 이해라는 책인데 정말 한국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10여 년에 걸쳐 연구한 거를 일반인도 읽을 수 있게 다 쓰셨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부터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도 한국에서 찍혀서 나가신 분이에요. 바른말 하시다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건 사업을 하건 저는 이 문제 해결을 하는 지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은 사실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저 사실 비난도 받을 만큼 이미 받아봤고 그게 제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일 조건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필요한 게 다수결이 항상 옳지 않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옳지 않은데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 사회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해결이 된 상태에서 논의가 시작이 돼야 이 운동장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저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오히려 되게 작은 문제들에서 실마리와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을 때가 많은데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정미경 선생님 경제학 이제 연구하시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 4대 보험, 국민연금 문제 저는 이거 해법 제 나름대로 갖고 있거든요. 예. 이미 그 IT나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가 있는데 정치인들의 논리 때문에 구현하지 못하는 연금 개혁안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논문으로 쓰고자 하는 목표가 그거를 정말로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책 논문으로 만들고 싶고 그게 안 되면 제가 진짜 사업화를 해서도 위협을 치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육아 문제 때문에 사실 출산율 되게 낮은데 돈 준다고 안 낳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회사 다녀보고 회사 운영하면서 느낀 가장 큰 그거는 아이와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돈을 떠나서. 그걸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전 직장이 저는 첫 직장이 되게 좋은 회사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린이집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CC가 되게 많았어요. 회사 안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같이 엄마 아빠 손잡고 출근을 해요. 근데 회사 주변에 공교롭게도 초중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되게 열심히 다니고 재밌게 다니게 되는 이유가 엄마 아빠랑 고3 때까지 손잡고 출퇴근하는 그런 생활. 점심은 급식 먹어도 저녁은 야자하기 전에 떡볶이 먹으러 내려오면 엄마 아빠가 밥 사주고 가고 이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솔직히 정부는 절대 이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 중에 하나가 요즘 위워크나 마이 워크스페이스 뭐 이렇게 공유 오피스 되게 많거든요, 강남에. 그 몇 년 안에 쌍망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백이 되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저는 그걸로 그 자리에 육아시설을 밀어넣는 스타트업을 할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디에이션을 좀 하는 편이에요. 뭔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강남 그 테헤란로 그 서초부터 시작해서 삼성 선릉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 거대한 오피스 밀집 지역에 최소한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을 했으니 어차피 초등학교 이상 가면은 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영유아들 유치원도 없는 그곳에 그 들어가서 뭐 엄마 아빠가 뭐 15층에 근무하는데 아래층 4, 5층에 유치원처럼 그 사실 시설의 그 퀄리티나 인프라도 비슷해요. 소파 있고 뭐 책 볼 수 있는 책장 쭉 있고 저는 그렇게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조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입장에서, 제 개인의 입장에서 제가 해온 커리어와 사업가적인 생각으로 그것들을 좀 바꿔나가고 싶어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아까 0으로 나누면 왜 안 나누는지 약속을 한 이유도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그 유리수와 무리수의 유익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나눴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모든 수가 다 같아지는 이상한 뺑뺑이 도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걸 정의에 하나 약속으로 넣음으로써 우리가 모두 이 곱셈과 나눗셈과 사칙연산의 유익을 얻고 더 큰 수의 운동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되게 심플한 공리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만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제안을 하고 다각도에서 그걸 검토해서 만들어가는 생각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요즘 해요.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지는 좀 엄밀하지 않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좀 사념을 털어놔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도 있으신 댓글 많이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충분히 이어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수학 초보님 괜찮으시면 그 좀 혹시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 한 차례 나눠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생각한 게 옛날에 그 융성했던 문화들도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 망하고 현대로 왔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망하면 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다음 세대가 없으면 망하는 거다 이러지만 이 어떤 지구상에 다 명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윗세대가 아무래도 잘못한 게 참 많다 이 생각은 제가 들거든요. 젊은 세대가 이렇게 되기까지 윗세대가 너무 생각 없이 살았다. 뭐 열심히 살았다고 항변할지는 모르지만 생각 없이 살았다 이 생각은 제가 참 많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 그 대한민국 인구의 DNA가 다 사라진다고 하면 그것도 그냥 한 세대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뭐 이 지구 끝날까지 꼭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다. 지금 가족이라는 의미가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세대를 이어간다는 거에 지금 오직 불안한 거는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누군가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불안한 거잖아요. 솔직히 어른들이. 그거 아니면 그렇게 걱정 안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 다 장기 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도 본인들이 치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제 독립해서 여기서 독립이라는 거는 어떤 그 정신적인, 신체적인, 경제적인 어떤 사회 어떤 그런 교류하는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스스로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인지, 어떻게 죽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래 세대가 완전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른들도 자기 인생을 짜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아래 세대 보고 자꾸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하지 말고 아래 세대는 아래 세대가 알아서 또 살아야 할 몫이 있으니 지금 시니어들이 아래 세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우리가 키웠으니 누구가 해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는 본인들이 잘 결정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다른 어른들이 들으면 뭐 돌 던질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 어른이 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밑에 세대가 어쨌든 단절되도록 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없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자기가 쓸쓸하게 죽든 아파서 비참하게 죽든 그거는 또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러면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노동력으로 안 볼 것 같거든요. 계속 본인을,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나 조금만 관점을 바꿔도 해결 방법이 상당히 다르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항상 제일 화가 나는 게 얼마 주겠다 이게 1번이에요. 그게 저는 항상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돈이 참 필요하죠. 돈이 참 필요한데 애를 무슨 인신매매 하듯이 매달 며칠부터 애기 낳은 사람 100만 원. 꼭 인신매매하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태어난 아이한테 참 미안해요, 저는. 다 손자 세대인데 노인들이 기껏 생각해내는 게 돈 줄게. 차라리 그렇게 돈 준다고 하지 말고 모든 교육을 다 무상으로 해주든지 아이를 낳으면 세금을 완전히 없애줄게. 차라리 좀 이런 식으로 좀 말이라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돈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애 한 명 태어나면 걔가 자꾸 돈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참 어른들이 잘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른들도 자신의 그런 몫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본인이 잘 판단하고 잘 죽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눠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덧셈과 곱셈에 대한 얘기를 하되 또 오늘처럼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